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온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의 신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대선과 관련한 주제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특별히 출구조사와 관련된 얘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였죠.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네. 12.3 내란 이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부터 정확히 두 달 뒤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요. 사실상은 어느 정도 결론이 정해진 선거라는 측면에서 이 과거 대선들에 비해서는 좀 긴장감이 높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과연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과반을 넘길 것인지 또 2위 후보와의 격차를 얼마나 벌릴 것인지 그리고 청년들의 표심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준석 후보가 과연 몇 퍼센트의 득표율을 나타낼지 뭐 이러한 등의 내용에 좀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주 개표 방송에서 이 저녁 8시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이제 전국이 일순간 조용해졌는데요. 네. 바로 동시에 각 방송사에서 집계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었죠. 지방선거나 총선과는 달리 이 대선은 전국에서 단 한 사람을 뽑는 단일 선거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역대 출구조사 적중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이제 출구조사가 시작된 이후로 결과가 틀렸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그 결과를 사실상의 개표 결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죠. 네, 맞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렇게 출구 조사를 하는데 대선 출구 조사가 가장 정확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대 대선이 0.73% 차이로 정말 박빙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도 출구 조사에서 예측을 정확히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음. 지난 대선은 사실은 역대급으로 박빙이었던 대선으로 남아 있거든요. 네. 그만큼 마지막까지도 당선자가 누가 될지 정말 예측하기 힘든 음. 선거였는데요. 네. 지상파 방송 3사인 KBS, MBC, SBS가 공동으로 출구조사단을 꾸려서 한국 리서치 등 세계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이 전국의 330개 투표소 유권자 7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당시에 실시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이 종합편성 채널인 JTBC가 당시에 이 지상파를 제외하고는 최초로 또 음. 단독 출구조사를 실시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샘플 사이즈가 작을 수밖에 없었고, 음. 전국 140개 투표소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당시에 조사를 실시했었죠. 네. 뭐 아무래도 지상파 방송 3사는 경험이 좀 많이 축적돼 있을 거고 JTBC가 호기롭게 처음으로 이제 단독으로 대선 출구 조사를 실시했다는 건데 결과가 좀 달랐습니까? 사실 출구조사는요, 이제 본투표 당일에만 실시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예측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20대 대선의 사전 투표율은 무려 36.93%로 역대 1위로 기록될 만큼 이 높은 사전 투표율을 나타냈기 때문에 음. 이 출구조사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일종의 회의적 시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지상파 방송 3사는 이 사전 투표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서 얻은 이 결과를 출구조사에 포함을 시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여론조사 보정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나온 지상파 방송 3사의 이 출구조사 결과가 당시 이재명 후보 47.8%, 윤석열 후보 48.4%로 이 두 후보 간 격차가 0.6%였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다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값이 실제 두 후보 간 표 차이였던 0.73%와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네. 0.13% 차이니까요. 음. 이 정말로 정확한 예측을 한 셈이었죠. 네. 정말 이 출구 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 결과의 격차가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0.13%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거의 뭐 과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난 대선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엄청났음에도 이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정말 소수점 첫 자릿수까지 정확히 맞췄고요. 음.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도 0.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이 역대급 정확도를 보여주면서 과학이자 음. 예술이다라는 이 호평을 받을 정도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물론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나서 이 잠깐 동안 사전투표를 뺀 본투표만 계산했다는 얘기가 돌거나 이 방송사 자체 보정에 착오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이 당시 출구 조사를 못 믿는 사람들이 이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뭐 온라인상에서 뜨겁게 논쟁을 벌였거든요. 네. 근데 결국 최종 결과가 거의 정확하게 음. 나오니까 이런 소리가 이제 당시에 쑥 들어갔었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지상파 방송 3 사보다 좀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적은 샘플로 진행했던 JTBC는 어땠습니까? 사실 지난 대선에 JTBC가 좀 쓰라린 그게 아픔이 있죠. 네. 이 당시 JTBC가 기존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 조사에 아성을 깨기 위해서 정말 공을 많이 음. 들였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출구 조사 예측은 JTBC의 참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결정적으로 당시 JTBC가 예측 당선인으로 이재명 후보를 예상했거든요. 음. 당시 JTBC 출구조사 결과에는 이재명 후보가 48.8%, 네. 48.4%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47.7%로 이재명 후보가 약 0.7%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네.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0.7%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음. 이제 JTBC는 당시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그 심각한 타격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JTBC가 출구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지상파 방송 3 사의 출구 조사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은 그전에 이제 19대 대선에서도 방송 3사 출구 조사가 좀 정확했었습니까? 네, 19대 대선 당시에도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과 좀 유사한 지점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렇게 5명의 후보가 5파전 양상을 나타낸 선거였습니다. 네. 이게 당시에 다자구도이다 보니까요, 표가 아무래도 좀 분산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41.1%로 당선이 됐는데 음. 당시 출구조사 예측치가 음. 41.4%였어요. 그러니까 불과 네. 0.3%만 차이가 난 셈이고요. 네. 홍준표 당시 후보도 23.3% 예상의 24% 득표, 안철수 후보도 21.8% 예상의 21.4% 득표, 음. 그리고 그리고 유승민 후보도 7.1% 예상의 6.8% 득표를 보였기 때문에 네. 거의 후보 간의 0.3에서 0.7% 이내의 오차를 보여줄 만큼 매우 정확도가 높았었습니다. 네. 이번 21대 대선의 출구 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역대급 샘플을 대상으로 출구 조사를 실시했지만 또 정확도 면에서는 다소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번 21대 대선 출구조사에서요, 이제 지상파 방송 3사가 역대급으로 많은 10만여 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네. 실시한다라고 사전에 엄청 광고를 했었습니다. 네. 여기에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이 보정 작업을 이제 포함시킨다라고 음. 해서 그 정확도가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대 대선 내에서 가장 큰 이 출구조사 오차가 발생을 음. 한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이번 대선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딱 공개가 됐을 때 네. 이재명 후보가 51.7%로 과반 음. 이상 득표를 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9.3%로 이제 40%를 못 넘긴다.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7.7% 득표를 할 것이다. 음. 이게 이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표 차이는 12.4%, 네.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종 개표 결과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과반을 못 넘긴 셈이죠. 음. 49.42%를 득표했고요. 네. 또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40%를 넘겨서 음. 41.15%를 득표했고 이준석 후보도
7.7%가 예상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8.3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표차가 이제 8.2% 차이로 음. 줄어들었죠. 물론 이 차이도 역대 대선을 보면은 굉장히 큰 차이긴 한데 네. 이제 출구조사의 예상치와 비교를 해보면 네. 거의 4.2% 차이가 났으니까요. 음. 역대 출구조사 중에서는 가장 큰 좀 오차가 발생한 걸로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사실은 샘플도 가장 많았고 결과도 또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 왜 이렇게 오차가 컸을까요? 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좀 확실한 근거 한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음. 어디까지나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네. 제가 몇 가지로 좀 이제 요약을 해봤을 때 이번 대선이 내란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러졌던 보궐선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이러한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음. 이른바 이제 샤이 보수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투표는 김문수 후보에게 했지만 출구조사나 보정 작업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고 음. 응답한 경우가 발생 가능한 하나의 유추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높은 사전 투표율에 대한 보정 작업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표가 이 과대 표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음.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높았지만 이 보수 일각에서는 사전 투표를 좀 이런저런 이유로 꺼려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의 표가 상당 부분 이재명 후보 쪽으로 쏠렸다는 예상이 가능한데 음. 이 규모를 여러 가지 전화 여론조사 등의 기법으로 예상하는 과정에서 좀 과잉 보정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음. 이러한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어디까지나 이제 뭐 출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예측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하지만 이제 지금 역대 이제 대선과 비교했을 때 이번 대선의 출구조사가 아무래도 좀 오차가 컸다. 음. 뭐 이런 것이 이제 향후 방송 3사에게 남겨진 이제 좀 과제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뭐 아무튼 이번 대선이 마무리가 잘 되었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좀 부디 이 대선 공약에 있어서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새 정부 공직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또 선거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여론조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또 조사기관마다 편차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명태균 씨 논란처럼 조사를 또 왜곡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재원의 시사원 주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